건담이란 작품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면 꼭 다뤄지는 것은 우주세기가 왜 다른 건담과 다른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우주세기는 엄밀히 말하면 건담의 아버지 토미노 요시키가 만든 것이 다르다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왜 건담 팬들은 토미노의 건담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는 여러 인터뷰에서 자신의 작품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이 있음을 말했죠. 그리고 이후 지금 전하고 싶은 전후 80년이란 제목의 인터뷰에서 그간의 인터뷰를 지대성하는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이 인터뷰는 그의 건담이 왜 다른지 말하는 좋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엔 이 인터뷰를 바탕으로 그의 우주세기가 다른 건담, 아니 전쟁을 다룬 다른 애니메이션과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왜 건담 팬들은 토미노의 건담을 특별하게 여길까요? 그의 건담에 주는 메시지가 명확히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작품을 만드는지 설명해왔죠. 그의 제작 원칙은 무엇이냐? 첫 번째, 적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겁니다. 70년대 건담이 태어나기 전에 로봇 애니메이션들의 적들은 지구를 점령하기 위해서 온 외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토미노 감독은 달랐지요. 그가 묘사하는 적은 한결같이 인간이었습니다. 건담의 전작인 무적철인 전보터3에서는 가이조쿠라는 외계 종족이 적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행간을 읽어보면 또 다른 적의 형태가 부각되죠. 바로 주인공들을 증오하는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희생해가면서 자신들을 지켜준 진 패밀리를 오히려 외계인들을 끌어들인 세력이라면서 적대시했지요. 또한 후속작인 무적강인 타이탄3에서 적은 모든 인간을 사이보그인 메카노이드로 개조하려는 돈자오서인데, 그의 정체는 주인공의 아버지이자 원래는 인간이었던 하란 쇼저였다는 식으로 그의 작품에서 언제나 궁극적인 적은 제3의 적이 아닌 인간이었습니다. 이는 건담도 마찬가지죠. 기동사 건담의 배경은 스페이스 콜로니의 거주민들이 지구로부터 버림받은 부족감으로 인해 독립전쟁을 시작했다가 자비 가문이 정권을 찬탈하여 전쟁이 격렬해진다는 설정을 통해서 오늘날도 이어지는 국제정치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그려냈습니다. 토미노 감독은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등을 언급하면서 정치가들이 역사에 얽매여 전쟁에 대한 이해가 퇴화했다고 비판합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역사를 해석하고 이 전쟁만 승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말이죠. 하지만 역사를 조금이라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국가의 역사에서 전쟁이 똑같은 이유로 몇 번이나 일어났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내부 갈등이 봉합되면 이후 벌어질 분쟁의 씨앗을 막기 위해서 그 갈등과 증오를 선밖의 외부로 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을 거의 동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신에게 돌아올 또 다른 칼을 피하기 위해서 조선을 침공했고, 유신지사들과 도쿠가와 마포 간의 전쟁 이후 조슈와 사츠마 간의 권력관계가 조정되자 그들은 경제난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갈등과 증오를 외부로 투사하고자 제국주의 행보를 시작하게 되지요. 이는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일부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하고 그 이익을 포기하지 못해서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하며 때로는 그 증오가 또 다른 전쟁을 불러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전쟁은 시작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고 말이죠. 그래서 토미노 감독은 전쟁을 경고하기 위해서 두 번째 원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두 번째, 전쟁을 참혹하게 묘사한다. 무적철인 전보터3의 최종화를 본 스폰서는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악을 물리치는 해피엔딩이었지만 정작 방영된 것은 사람들이 모두 죽어나가는 참혹한 결과였기 때문이죠. NHK의 인터뷰와 여러 잡지 대담에서 토미노는 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쟁을 게임처럼 소비하는 작품이 늘어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쟁 영화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게임처럼 전투 장면만 그리는 액션 영화가 만들어진다고 지적하면서요. 그래서 그는 어떤 작품을 만들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되 전쟁의 참혹함을 즐길 수 없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을 창작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쟁의 원인을 지적합니다. 79년작 기동사 건담의 경우 적이 인간으로 나오는 작품에서 로봇을 내보낸다면 무기 산업이 존재하는 국가 간의 전쟁을 묘사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 원인을 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토미노 감독은 전쟁 중에 3살이었던 자신이 지금 83세가 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지금 창작자 중에 전쟁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고 말하죠. 그것이 요즘 창작물에서 전쟁을 액션물로 그리는 이유이며 은연중에 그 원인이 정치가들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종전 기념일인 8월 15일은 패전 기념일이라고 불러야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후 80년간 언론은 국가를 전쟁으로 끌고 갔던 군인과 정치가들의 이익을 대변했고, 그렇게 국민들은 전쟁의 실상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전쟁의 실상이란 무엇일까요? 일단 시작하면 전쟁은 멈출 수 없다는 것. 중요한 것은 전쟁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란 겁니다.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의 작품들은 요즘 전쟁 애니메이션과 다른 면모를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건담이 특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적철인 저모트 3의 엔딩에서 카페인은 가족을 모두 잃고 겨우 살아남지요. 이에 사람들이 카페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광경이 보이지만 그 전까지 전 인류가 진패밀릴 적으로서 증오한 것을 감안하면 아마 이후에는 그를 지키려는 사람들과 해치려는 사람들 간에 충돌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런 식의 전쟁과 증오엔 끝이 없고 연쇄만이 존재한다는 메시지는 그의 대표적인 건담 시리즈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지요. 기동사 건담 1화에서 샤아는 데님, 진, 슬렌더에게 신형기 개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라 명하지만 출세에 누리먼 진은 콜로니를 무차별 공격하고 이에 아무로레이는 타이로 인해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후 그는 지원의 추격을 뿌리치며 겨우 도망치지만 연방군의 레빌 장군으로 인해서 소년병으로서 다시 전쟁에 투입되고 마지막에서는 초의 결전을 마치고 겨우 살아 돌아오지만 이후 또 다른 전쟁이 터지면서 그의 이전와 상관없이 전장에 휘말리게 되지요. 처음엔 지구연방군과 지원 공국 간의 전쟁으로 시작했지만 이후엔 지구연방군 내부의 파벌 전쟁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원을 계승한 사람들과의 전쟁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구연방의 탄압으로 인해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는 식으로 한 번 전쟁이 벌어지면 이를 빌미로 전쟁은 계속됩니다. 군인은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무기를 만드는 사람은 돈을 위해서 전쟁을 지속시키죠. 이런 사실을 직접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잘 알기 때문에 일본의 1세대 혹은 1.5세대의 크리에이터들은 전쟁의 본질을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도라에몽의 작가 후지코 F 후지오는 단행본 5권의 이야기인 코끼리와 아저씨에서 한번 전쟁이 시작되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직접 말하기도 했으며 참전했다 한 팔을 잃어버린 미츠키 시게루는 직접 일본군의 만행을 고발하는 작품을 그리기도 했지요. 하지만 앞서 토미노 감독이 말했듯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쟁을 미화하는 데만 골몰했고 급기야 일본은 패전한 것이 아니라 종전한 것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논리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오면서 이젠 국가 경제 부활을 위해서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 말조차 나오는 것이 오늘날의 일본 사회죠. 그래서 토미노 감독은 평생을 걸쳐 경고해 왔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전쟁은 멈출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전쟁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이 인터뷰의 내용을 바탕으로 앞의 질문을 떠올려보시죠. 토미노의 건담은 왜 특별할까요? 저는 이런 감독의 특성 때문에 우주 세계의 성격이 다른 건담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이후 작품들이 못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 단지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미노 감독이 만든 우주세계의 건담은 처음에 만들어진 전쟁의 빌미가 끝없이 확산되어 나중엔 그 누구도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그의 작품이 리얼로봇의 효시라 불리는 이유이죠. 하지만 전후 세대가 만든 작품의 경우 전쟁의 갈등 요인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한리로 기동사 건담 더블의 경우 강력한 병기로 전쟁을 끝낼 수 없다는 토미노 건담의 사상은 계승하지만 한때 서로 분쟁을 벌였던 국가가 완벽한 통일국가가 되고 이 통일국가에서 어떠한 분쟁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과 거리를 둔 모습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그 장판에선 이야기를 끌어나가기 위해서 엘스란 이름의 우주인들을 끌어들여야 했지요. 기동사 건담 에이지의 경우는 반대로 전쟁이라는 것은 한 번 시작하면 끝없이 계속된다는 것은 잘 표현했지만 강력한 병기가 전쟁을 끝내는 형식이 되는 등 우주세기가 다른 전쟁과는 다른 양상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주세기 팬들은 이런 묘사에 조금씩 괴리감을 느끼는 것이죠. 우주세기 팬들이 토미노 감독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들이 알고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대입하기 때문일 겁니다. 전쟁은 결코 압도적인 병기로 인해 끝나지 않으며 한 번 시작한 전쟁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가장 좋은 예가 미국이 벌인 베트남전으로 처음엔 2차 대전을 끝내고 최강 대국이 된 미국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이라 예측했지만 미국은 이 전쟁에 휘말려들어 국력을 크게 소모했고 심지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PTSD로 인한 사회 문제는 물론 베트남과의 외교 관계에 고민하고 있지요. 이는 아무리 강력한 병기를 가진 강대국도 전쟁은 한 번에 끝낼 수 없고 한 번 시작한 전쟁은 계속 피해를 확산시킨다는 증거이며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도 전쟁에서 이길 수 없으며 이득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죠. 이를 가장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묘사한 것이 토미노의 건담이기에 우주세기는 사람들의 바이블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토미노 감독의 이 인터뷰는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니라 최근에 NHK나 일본 주요 언론에서 계속 언급한 내용이죠. 그는 전쟁 당시 3살이었던 자신이 지금은 83세이기에 전쟁 체험 세대로서 전쟁 기억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그것을 작품으로 남겨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말하며 전쟁의 기억을 잃어버리는 일본 사회를 비판하고 있지요. 특히 패전기념일을 종전기념일이라 포장하는 일본의 사회공들을 비판하며 전쟁 개시 자체를 막는 것이 일본을 위한 길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건담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토미노의 우주세기가 건담 팬들에게 특별한 이유기도 할 겁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